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일단 스미스 군이 설명을 해주시죠. 아멜리아는 과거에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가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를 잃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아들 세뮤얼은 ADHD를 가진 채 성장해 왔죠. 네. 의지할 곳 없이 싱글맘 혼자서 장애를 가진 아들과 살아가던 어느 날 아멜리아는 세뮤얼에게 바바둑이라는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었고 악령 바바둑의 저주가 담긴 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아멜리아와 세뮤얼은 바바둑과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네. 이야기 되게 단순하고 유치할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과부가 아들이랑 사는데 아들이 양령에 시달려서 그게 결국엔 자기 엄마한테도 피해를 입혀서 가족이 난리가 나는 이야기죠. 하여튼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없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들으면은 동화책 얘기 나오고 네, 그렇죠. 엄마하고 아들이 악령하고 싸운다 그래. 이거 뻔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뭐 악령이 동화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엄마가 아들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영화의 배경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멜리아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생의 집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아멜리아와 세뮤얼의 집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쵸. 그 집이 배경이 되는 거고 네. 이곳은 철저히 외부하고 유리된 공간이지. 근데 외부하고 어떻게 유리가 되어 있냐. 소년탐정 김전혜처럼 네. 누가 전화선 끊고 다리 끊고 폐쇄가 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멜리아하고 세뮤얼이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었기에 유리된 공간이지. 아무도 그렇죠. 이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어. 네. 옆집 할머니 말고는. 공무원 아니면. 그치. 이런 유리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극단적인 공포를 강조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배경에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또 해주죠. 그리고 그 배경을 이루는 인물 구조를 짚어보자면 네. 일단 아멜리아와 세뮤얼이 중심 인물이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할머니 그리고 로비라는 직장 동료 네. 그리고 아멜리아의 동생이란 말이야. 그렇죠. 아멜리아와 세뮤얼. 네. 아멜리아라는 인물의 동기도 확실하지. 이 인물은 아들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출산의 고통 때문에 병원 가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죽은 거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아들이 남편 잡아먹은 놈인 거지. 무서운 표현이네. 그리고 세뮤얼에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ADHD. 네. 왜 이 아이를 ADHD로 설정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물론 얘는 극단적으로 주의력 장애가 있는 애지만 네.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런 속성이 있잖아. 산만하고 시끄럽고 부모를 짜증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네. 이런 게 극단화된 수준인 거잖아 그냥. 그리고 이런 극단화된 아이를 만났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인물 설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화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외 인물 설정 같은 것도 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옆집 할머니 같은 경우 물론 어디 옆집에 할머니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 네. 마치 한국적인 공간에는 처녀 귀신 하나 정도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할머니에도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 이 할머니는 무슨 존재냐? 아멜리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변 이웃이기도 하지만 네. 나중에 자신이 저렇게 늙기를 원하지 않는 아멜리아의 심정을 투영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실제로 아멜리아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사지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그치. TV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끼는 존재지. 그러니까 저 할머니에게 의지하는 거 반, 저 할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심정 반.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도 뚜렷한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멜리아의 가장 친한 남자 동료인 로비라는 직장 동료. 이 사람도 존재의 이유가 뚜렷하지.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찾아오잖아. 아멜리아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개판이 된단 말이야. 아들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재혼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인물도 괜히 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외지인에게 습격 받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집은 기억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악마인지 아닌지 찾아보려고 어설프게 찾아봤는데 저기 마침 동굴이 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이 동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멜리아가 될 수도 있었던 존재인 거지. 동생이 똑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자매인데 이 동생은 커리어 우먼들하고 알파걸들하고 사교하면서 자기 집에서 파티하고 그치. 그리고 다들 화장도 화려해. 외모도 멀끔하고 근데 아멜리아는 완전 추레하지. 옛날에 책 같은 거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인 거고 대조가 되는 존재란 말이야. 나는 이 패거리들 사이에 낄 수가 없어. 내 동생은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열폭하잖아. 당연히 열폭할 수밖에 없지. 같은 배에서 나온 자매지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애 때문이지. 세뮤얼이지, 세뮤얼. 이 동생은 좋은 남편 만나서 귀여운 딸 자식 데리고 딸 외모도 굉장히 귀여운 애로 그렇죠. 이미 일부러 선택을 했겠지.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는 또라이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인생을 완전 말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당연히 여기서 이 인물의 박탈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필연성이 있단 말이야. 왜 이 인물이 등장했는지. 그냥 막배기로 넣어주고 양념으로 넣어주고 이 인물이 그냥 들어가면 적당하지 라는 수준에서 이 인물들이 설정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의의가 있고 나중에 정당화가 된다는 거지. 왜 인물이 꼭 등장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경도 마찬가지. 왜 작은 협소한 공간의 주택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의문. 그래. 왜 하필 바바둑이라는 동화책인데 거기서의 악령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애가 ADHD 증후군이라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트라우마가 걸려서 알고 보니 이게 환상이었다. 이게 다 꾸며진 일이었다. 근데 이게 영화를 진행하다 보면 이 악령이 진짜로 보이잖아, 사실. 거기다가 엔딩 갔을 때는 이게 완전히 진짜라고 옷을 박는 장면까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왜 하필 바바둑이라는 악령을 선택했는지까지 궁금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배경은 할 말이 없어. 너무나도 맞는 말이야. 어느 시대에 가던 애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 표현은 너무나도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잘 풀어냈어. 근데 왜 하필 바바둑이라고 하는 옛날 유령인가? 그거는요.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이 하나가 터졌는데 핸드폰에 보면은 지옥 도깨비 이 도깨비가 나와서 널 혼내줄 거다 뭐 그런 어플이 있어요. 일찍 안 자거나 말을 안 듣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네요.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애가 6살이잖아요. 행동력 장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배경 자체도 또 한부모 가정이잖아. 매개체를 집어넣어가지고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감독 의중에는 공포스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혹시나 속 안에 있었던 망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바둑이라는 그런 설정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그러니까 망태 할아버지라든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흔히 쓰는 클리셰들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겁을 주기 위한 너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뭐 벌 받을 거다 그런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재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원초적인 공포가 부모님의 겁박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 내가 잘못을 하면 어떤 존재에서 개박살날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이 영화에서 바바둑이 하는 기능은 뭐야? 바바둑이 하는 기능은 아멜리아가 갖고 있는 어둠을 표현하는 거거든. 아멜리아의 어둠. 아이의 공포이자.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 협박을 할 때 아이를 기르려고 노력할 때 그거는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느냐? 부모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혐오, 배제, 갈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게 가장 잘 형성화된 게 바바둑이고 그리고 이건 영화적인 맥락이 다 이미 그 전에 세팅이 돼 있어. 아멜리아는 정말 인생이 족같은 여자거든. 남편은 애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도 족같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위 맞춰주면서 복권이나 뽑아대면서 시중드는 역할이야. 자시련이니 뭐니 꿈꿀 그런 직장이 아닌 거지. 그냥 정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니는 직장인 거지. 거기다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동생에게도 배관시되고 있어. 언니 아들 때문에 언니 못 만나겠다고. 내 딸 다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표해주고 있는 직장 남자 동료조차도 이 애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돼. 그리고 그나마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인 옆집 할머니는 자기가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인 거지. 거기다가 욕구불만도 있어. 남편 없는 지 한참 됐는데 누구하고 성관계 가질 환경은 안 되고 그치. 욕구불만이니까 마스터베이션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애만 없으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마음속의 어둠이 결국은 바바둑이 되는 거잖아. 이 바바둑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망태 할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부모의 혐오로 재해석이 됐다는 거지. 나 이게 가장 절묘한 부분이고 필연성을 잘 충족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해. 널 사랑하지만 널 혐오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망태 할아버지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한테 혼을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사실은 내가 망태 할아버지야. 뭐 이런 거지. 딱 그런 중의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네. 내가 차마 너를 망태에 못 가두니까 그런 거지. 나는 사실 망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지.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많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를 예상했던 분이라면은 당연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 우리 형도 그런 입장의 한 명이었고. 네. 사람의 내면의 심리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포로 다가와서 이런 공포 영화도 있구나 하고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귀신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안 나와도 무섭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게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보잖아 사실. 바바둑의 존재가 왜 그런 존재이고 왜 그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불면증에 걸리고 순간순간 정색을 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그리고 벌레들이 나오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창피함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도 직접적이었는데 사실 바바둑이란 존재랑 싸울 때 의문스러웠어. 영적인 존재가 나와서 싸움을 벌이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감동이더라고. 대부분 그랬을 거야. 그 애가 엄마를 묶은 다음에 난 그래도 엄마한테 도망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바바둑을 토해낸다고 볼 수 있잖아. 그 장면은 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일어나. 아 제발! 아 그것만은 그런 아 제발! 그 수준의 제발 이게 그거. 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뭉클한 데다가 정면으로 돌파하잖아. 근데 요게 웃겨. 사실 바바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애들이 말할 만한 그 쉬운 그치. 단어인데다가 유치하잖아. 근데 그 존재가 그렇게까지 무섭게 연출을 한 데다가 엄마가 사자부를 하면서까지 애와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잖아. 그 장면은 이 영화에 진짜 백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부딪혔지만 그 방법이 결코 유치하지 않다. 가볍게 넘길 만한 수준의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 되게 의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싱글만과 장애아의 스토리면 다들 모성, 역경, 휴머 그래. 스토리 그래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영화는 철저히 반대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이거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이 영화의 공포가 가지는 필연적인 이유가 도출이 되는 거지. 공포 영화 하면은 사실 아까 제니퍼 켄트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돈을 위해서 공포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냥 무섭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그치. 어떻게든 관객들이 무섭게 하고 귀신 나오게 만들고 시체 나오게 만들고. 중간에 자극적인 장면 넣고. 그치. 근데 이 영화는 공포의 이유가 있어. 이 공포의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질 수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금기. 자식은 항상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금기를 깼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거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거든. 그 점에서 이 영화가 유치하지 않고 아까 제니퍼 켄트가 말한 것처럼 호러 영화가 영화의 순수한 형태고 이걸 잘만 살리면은 훨씬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부합을 하는 거지. 또 하는 직업 자체도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이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어. 생각해보니까 직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았네.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 노인들을 돌보면서
직업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직업 안 갖고 깡패나 사기꾼이면은 그런 도덕적 의무 안 콜버리거나. 가잖아. 당연히 안 가지니까 애가 나한테 방해가 되면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치. 이 사람은 자기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엄마로서의 모성도 있으니까 그치.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 바바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치. 바바둑은 곧 얘 때문에 내 인생이 걸림돌이 되고 얘 때문에 내 인생은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동화책을 아이한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찢어 발기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까지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현실인 거잖아. 그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의식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시 붙여져서 나타나고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부정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일 때 요것에 굴복해서 아이를 죽일 것이냐. 물론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보지만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으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도덕적인 위선으로 계속 외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텨낼 거냐. 그 이야기인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호러 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단순히 사람한테 깜짝 놀래키고 혐오스러운 장면을 줘가지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근원 저 무의식 깊이 있는 진짜 의식을 끌어내면서 그것과 대면했을 때 그 공포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서도 보여주잖아. 잠깐 애가 처참하게 칼로 찔려서 피범벅이 돼서 죽은 장면. 그러면서 깜짝 놀래잖아. 진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치. 하면서 그 장면까지 갔을 때는 정말 단순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 끔찍함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끔찍함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이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절해. 정보는 다 얘기해줘.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세뮤얼이 ADHD잖아. 네. 이 설정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엄마가 나 낳으려고 하다가 아빠가 교통사고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정보 참 친절하게도 얘기해주지. 근데 이 정보 전달도 그럭저럭 넘겨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ADHD라는 설정이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나중에 정당화가 되니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가 아멜리아가 그 미쳐 돌아갈 때 집에 찾아오잖아. 이맘때만 되면은 힘든 거 안다고. 그리고 그 이맘때는 뭐야? 남편이 죽고 세뮤얼이 태어났을 때잖아. 맞다. 남편이 기일만 되고 세뮤얼의 생일만 되면은 이 아멜리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 이 영화 이전에도 이미 아멜리아가 미쳐 돌아갔던 상황이 몇 번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치지. 그런 식으로 정보를 관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줘.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왜 저러지? 남편은 어디 갔어? 이런 질문을 안 던지게 한단 말이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 근데도 러닝타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 어떤 북반구 동아시아권의 나라의 영화는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영화는 1시간 반인데도 친절한 영화라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친절한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공무원이 왔을 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얘가. 자기 아빠 죽었다고 나타가. 그러니까 엄마가 담담하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그게 이미 바바둑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 뭔가 변화된 한 가정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 그게 보이니까 영화적인 교훈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두각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 비교 대조되면서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살만한 거지. 이 영화의 장점을 또 하나 꼽자면은 떡밥 회수를 정말 잘해. 아멜리아가 계속 턱을 만지잖아. 바바둑 쉬었을 때. 난 턱을 왜 만지나 했어. 근데 이유가 밝혀지지. 나중에 이를 뽑잖아. 치통인 거지. 근데 치통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견뎠냐. 치통 때문에 치과 갈 돈도 없으니까. 그 이유는 이 아들놈 때문인 거고. 떡밥이 회수되는 거지.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세뮤얼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러면서 장난치는 장면이 있어. 이 장면이 왜 나왔나 했어. 알고 보니까 그거는 TV에서 세뮤얼이 마술쇼를 보면서 안 장면이고 나중에 그 엔딩에서 회수를 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그런 떡밥들을 메커핀으로 남기지 않고 회수를 다 해. 사람들한테 이해도 다 시켜주고. 그냥 버리는 게 없어. 그리고 로비가 처음에 아멜리아의 집에 찾았을 때 문을 두드리거든? 마치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연출한 다음에 로비가 문들이게 연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비가 마치 귀신처럼 관객이 착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바바둑이 문을 두드리는 연출을 또 해.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복선을 하나 깔아두고 나중에 연출을 해내는 거지. 이런 점층법은 나중에도 쓰여.
등이 나가는 연출이 대표적이지. 맨 처음에 나가는 등은 부엌등이야. 부엌등이 깜빡깜빡해. 그 다음에는 침실등이 나가는 연출이 다음에 돼.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등이 계속 나가는데 네. 그 등이 나가는 장소가 점점 자신에게 가까운 장소로 좁혀진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공포 코드를 강화시켜. 또 한 가지 짚자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카메라가 정석적인 작품이란 말이야. 그치. 아주 정적이고 시선도 어디로 움직일 필요 없이 가운데로 계속 보여줘. 그리고 시선이 한번 짚은 포인트는 다음 컷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근데 카메라 무빙이 두드러지는 장면이 몇 군데 있어. 첫 번째가 처음에 지하실에서 자기 남편의 유물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무빙이 두드러져. 그렇게 처음으로 카메라의 무빙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카메라 무빙이 드러나느냐, 자기 침대 위에 낙서된 사진이 있는 장면에서 남편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마치 귀신이 이렇게 장난친 것처럼 빨간 줄로 낙서돼 있잖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 그때 카메라 무빙이 두드러져. 근데 그 전 장면보다 좀 더 역동적이야. 이런 식으로 점층적인 반복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프라이즈를 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세팅을 해. 작업을 하고 너는 점점 공포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넣는 거지. 카메라를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맥락 없이 깜놀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맥락을 쌓아나간다 이거지. 그 점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 영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생각에는 그냥 애가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그거 시달리니까 괜히 그게 공포가 유령이 돼서 얘네 가족을 괴롭히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바바두려가 하는 그 공포가 점점 자신의 저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과 합쳐져가지고 더 큰 괴물이 됐다. 그치.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크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바바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나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 바바둑? 바바둑이라고 하는 그 연출이 나 되게 깜짝 놀랐어. 주원에서 나올 법한 그 소리인데 와 막 이러잖아. 그거 진짜 한밤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생긴 거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생긴 거는 나이트메어였잖아. 프레디랑 뭔가 비슷해. 그래서 딱히 막 새롭진 않아. 혐오스럽거나. 근데 그것도 되게 무서웠고 하나 또 재밌게 짚을 만한 거는 누군가는 딴지를 걸 수가 있어. 마치 어떻게 동굴을 그렇게 빨리 찾아갔냐, 길도 모르는 사람이 외지인한테 습격당했다는 사람이 집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냐, 그 정신도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듯이 이 여자도 경찰서에 찾아간단 말이지. 현실적인 도움을 찾아간단 말이지. 이 여자도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바둑의 흔적을 보고 소름이 끼쳐갖고 도망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영화가 허무맹랑한 그냥 보고 즐길 만한 아예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했다는 그 한 장면을 넣었기 때문에 디테일해지고 설득력이 더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호러 영화들 보면은 아마 다들 느낄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해? 항상 답답한 주인공이 나와. 거기서 긴급 체포하면 되는데 왜 그냥 가 외지인을? 왜 도망가면 되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저 집에서? 저기 귀신 나오길 뻔한데? 거기서 거 있잖아. 분명히 외지인 죽이면 되는데 왜 웃으면서 그냥 가? 이런 거. 그런 관객들이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원천 봉쇄했다는 거지. 그치. 아무리 합리적으로 행동해봤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파라노멀 액티비티에서 관객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야. 왜 문을 열어두냐고. 문 좀 닫고 자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걸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해. 책도 찢어서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 이번엔 태워. 근데 답이 없어. 경찰서 찾아가. 근데 경찰도 수상해. 탈출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력해진 주인공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공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을 주는 것과 아니 저렇게 하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저렇게 했으면 살렸을 거 아니야. 진짜 멍청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좀 다르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의 여기를 꺼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친구의 동생이 ADHD 증후군이 증상을 갖고 있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봐왔던 친구고 부모님들랑도 굉장히 친해. 나랑 우리 집안이랑도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근데 정말 힘들어. 어느 정도 힘드냐면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애가 모르니까 공적인 자리인데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 그 상황에서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은 조용히 한 번에 안 하잖아 애들은. 또 난리를 쳐. 그럼 언성을 높여. 그럼 애가 아빠 화났어 이러면서 난리를 쳐. 그러면은
바바둑둑 바바둑둑 그러니까 이거는 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와.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주변 그치. 사람들은 다 친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자리에 가기가 어렵잖아. 자신의 동생한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일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야. 근데 수련회를 가잖아. 그러면은 어머니가 다 참여하셔. 다 참여해서 자는 거며 씻는 거며 밥 먹는 거며 수발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면. 그러면은 24시간을 내내 자식이랑 붙어 살아야 되는데 옆에서 내가 지켜봤을 때 그 상황이 만약에 나였으면은 와 이건 진짜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치. 다른 애가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디테일한 게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이 꼬맹이가 마술을 잘하잖아. 말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진짜 비둘기가 감쪽같이 나와. 그런 거 보면서 디테일하다고 느낀 게 이 친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야 스키. 이 친구가.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 거기서 메달도 따고 그랬어 이 친구가. 운동적인 능력이 대단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데 특출난 거. 레인맨에서 그냥 더스틴 호프만. 더스틴 호프만처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 영화에서도 보면 마술을 되게 잘하잖아. 그리고 대사 똑같이 외워서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라고 깜짝 놀랐지. 마무리와 감상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장면을 꼽자면은 당연히 마지막 씬이겠고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게. 한 줄 평을 나름 내려보자면은 스트레스 공포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캐릭터에 대한 연민은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진짜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공포감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나는 솔직히 초반에 지루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너무 조용조용하고 내용 다 알겠으니까 다음으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별 1개 정도는 차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별 3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별 반 개 깎는 거는 난 CG 처리했어도 괜찮을 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고 싶고 해결책으로 하나 노래 한 구절은 돌려주고 싶더라고. 노래?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예. 스트레스를 죽이고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한 줄 평을 하자면 제가 아는 블로그에 어머니가 블로그를 하시는 거야. 자식을 키우시는. 그분의 대화명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희망과 공포야. 난 그걸 한 줄 평으로 삼고 싶고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호러로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명장면은 아이가 난 엄마를 보호할 거야. 엄마도 날 보호해 줄 거지. 그렇죠, 라고 맞아요.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친절하고 사실 직접적인 거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잘.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동생은 항상 자기 어머니나 아빠가 얘기할 때 자기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화난 눈치가 보이면 바로 엄마 화났어, 아빠 화났어 이러면서 화났다고 얘기를 해. 중의적인 의미일 거야. 딱 봤을 때 엄마 화났다, 아빠 화났다 이것도 될 수 있는데 나 엄마와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치. 거기까지 나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봐. 왜냐면은 나는 걔를 1, 2년 본 게 아니거든. 나를 되게 좋아해갖고 그 녀석이 집에 들어가서 맨날 같이 놀자고 그래. 그래서 한 번은 같이 가서 걔네 집에서 자면서 막 밥도 먹고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걔랑 굉장히 친한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디테일하다. 그리고 그 대사 치는 장면을 보면서 꼬맹이 친구 녀석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나는 별점을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가 호러가 아니었으면 5점까지 줬을 텐데 나 호러 영화 잘 못 봐. 나는 소우나 잔인한 영화 있잖아. 이런 건 잘 봐.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탄의 인형 그런 거는 무섭지. 제이슨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악령이나 유령 이런 걸 내가 되게 무서워해. 그래갖고 내가 낚였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다른 사람 안 무서웠었거든? 나는 되게 무서워. 그래서 스미스가 야 안 무서워 라고 했을 때 난 무서웠어 이런 영화. 나도 그냥 뭐 어느 정도일 것 같다. 그거 때문에 4점밖에 줄 수 없고 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콩나물이나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 보내잖아. 그럼 나는 전등을 켜서 골목길에 유령 나올까봐
골목 비쳐가면서 내가 얘 살던 데를 알기 때문에 아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 벌벌 떨면서 확실히.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확실히 기억하지. 유령에 취약합니다. 이런 원초적인 공포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곡성의 빨간 그 외지인의 눈. 빨간 눈을 보면서는 정면을 웃기면서 바라보면서 봤다며. 피거리면서 봤지만 요거는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명장면을 얘기하자면은 네. 바바둑이 아멜리아에게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연출되는 장면이 있어. 아멜리아하고 이 세뮤얼이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데 문 바깥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맞아. 기척이 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아멜리아가 그 문 밖을 보지. 근데 이때 카메라가 어떠냐면은 침실등이 일단 한번 깜빡인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업으로 아멜리아를 비춰줘 한번. 그 다음에 베리 롱샷으로 보여주다가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으로 한번 보여주고 다시 롱샷으로 가. 처음에 클로즈업 할 때는 아멜리아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카메라 정면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베리 롱샷으로 가는데 그 베리 롱샷에서 뭐가 비치고 있느냐? 바바둑이지. 아멜리아는 바바둑을 본 거야 지금. 그리고 다시 롱샷으로 아멜리아를 비춰줘. 여기서 드러나는 함의는 그거지. 바바둑이 지금 아멜리아로 들어갔다. 바바둑이 아멜리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난 그 장면이 제일 무서웠어. 어. 입 쩍 벌리잖아.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 밤에 그리고 또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 것이 세뮤얼이 바바둑의 시인 아멜리아를 두려워해서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궈. 아멜리아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맞아. 아멜리아가 문 위에 틀을 잡고서 자기 체중을 실어가지고 문을 발로 차. 그러면서 렛미인 이런단 말이야. 이거는 감독이 렛미인을 인상 깊게 봤다 그랬잖아. 렛미인 패러디지 이거는. 렛미인에서 활용한 설정이 뭐야? 뱀파이어의 초대 설정이란 말이야. 뱀파이어는 상대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정이 렛미인에서 활용이 됐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냐면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설정이 활용됐단 말이야. 나는 너가 들어가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렛민에서 그 설정이 활용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엄마가 너만 아니면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자식을 죽이러 가는 상황에서 그 설정을 활용한단 말이야. 완전히 비틀어버린 거지. 굉장히 절묘하게. 렛민의 이엘리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아멜리아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혐오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렛민을 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절묘한 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배우의 연기도 출중에 굉장히 이 사람 뭐 체조 선수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날렵해. 체중 정확히 실어가지고 문을 발로 찬단 말이야. 상당히 호러스러웠고 그만큼 절묘했어. 그래서 이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아니 꼽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일감으로 든 생각이 그 효식이하고 제 친구 중에 하고 있어요. 네, 뭐 실명은 언급하기는 어려우니까 W라고 편의상 대체하겠습니다. 이 W라는 친구가 정신세계가 특이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무인도에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들어갔을 때 근데 식량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침없이 야 그러면은 여자친구 잡아 먹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편집해야 이 되겠어. W라는 친구가 사이코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삥 뜯기고 쳐맞으면서도 뭐 그렇게 부당한 상황을 접하면서도 저항도 못하는 쫄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성이 그렇게 흉악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저 관념적인 논의가 논제로 던져졌을 때 상존. 좀 극단적으로 가는 쉽게 말해서 입만 효도로인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튼 무인도에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들어가면 난 여자친구를 잡아먹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다 비웃었죠. 야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 하고서. 그래도 어떻게 여자친구를 먹을 수 있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굳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행동해야 되느냐. 어차피 알콩달콩하게 다 잘 살 건데. 근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주 무의미하지는 않다.
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무인도 가서 그런 흉악한 짓을 벌이거나 이런 인생 경험을 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없지. 마찬가지로 이 바바둑에 나오는 아멜리에처럼 우리가 자식을 죽이거나 말거나 이런 고민을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 혹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자식이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그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감정들이다.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둠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지. 라는 메시지를 이 작품이 정말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 옛날에 동물농장 같은 데서는 엄마 원숭이가 그치. 자식을 낳고 나서 너무 몸이 망가져가지고 먹어치우는 자식을 먹어치우거나 아니면 집어던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갖고 사육사들이 난리가 난 그걸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이. 네, 그거에 대해서 부연을 좀 하자면은 이게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자식을 먹는 행위를 하고 왜 자식을 먹느냐? 대부분의 동물들이 잉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을 수 있는 여력이 한 8.5명 정도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8명을 낳는 게 아니라 8명을 낳고 9명을 낳습니다. 이 9마리째를 낳을 때 이 9마리째는 내가 갖고 있는 여력이 8.5마리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되어 있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약 이 9마리째의 아이가 잘 자라면은 그래도 키워요. 하지만 이 9마리째의 아이가 제대로 못 클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은 먹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커가지고 후손을 잘 퍼뜨리면 자기에게 이익이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 밥만 축낼 것 같다. 내 젖만 축낼 것 같다. 그러면 잔혹하게 먹어버려요. 그게 이익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은 동물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지. 네. 하지만 본능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성의 잔혹함으로 이 영화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모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이고 사랑스럽지만은 않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모성이라는 거고 인간은 그것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 자연의 잔혹한 진리를 이 영화에서 언뜻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좀 멀리까지 온 것 같아. 네. 저기까지.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영화는 참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기존 호러 장르에 대한 전복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복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희가 시놉시스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의 영화지 않습니까? 창조적이고 참신하고 그러면서도 장르 비틀기에만 그치지 않는 장르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찌르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포는 귀신의 공포, 강시의 공포, 시체의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품고 있지만 차마 직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직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공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지나치게 친절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맞아. 예를 들어서 아멜리에가 세뮤엘에게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굳이 얘기 안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영화에서 화면과 설정으로 충분히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 같은 건 죽어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굳이 도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 대사를 제거하고 이 영화에서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로만 관객이 받아들였다면 좀 더 스산하지 않았을까? 좀 더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이거를 대놓고 대사로 말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 아우라가 사라지지 않았나 반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뮤얼이 아멜리아를 제압하는 장면은 웃기지 않았나? 코미디스럽지 난 않았나? 그건 좀 웃겼어. 세뮤얼이 칼로 아멜리아를 찌르는 장면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마치 나홀로 집에 나올 만한 나도 그거. 트릭으로
아멜리아를 제압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묶는 거는 웃기지 않나. 좀 너무 같다. 감독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 영화 진지한 영화인데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왜 코믹한 방식으로 했을까. 그런 부분 커트해내고 다른 방식의 연출을 하면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이 영화가 IPTV가 아니라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훨씬 파급력을 지니지 않았을까. 로튼 토마토를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로튼 토마토에서 올해 영화 3위로 꼽았는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긴 설명이었는데 묻혀져 있던 걸작을 꺼낸 느낌이라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메커핀이 하나 있는데 예. 마지막에 바바둑이 지하에 갇혀있고 예. 그것을 향해서 지렁이를 주지 않습니까? 먹이로. 네. 그것의 의미는 나 아직도 그냥 어렴풋이 대충 상상은 하는데 어떤 생각인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제가 말하다가 빼먹은 부분인데 저는 이 영화의 결말도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기에 대한 부모의 혐오 감정, 너만 아니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하는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고 사는 거다 라는 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지렁이를 먹이로 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 지렁이가 결국 시체잖아요. 시체. 남편도 시체, 강아지도 시체, 그리고 땅에 묻은 것도 시체. 그런 것들이 계속 먹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다. 살면서 계속 이것은 죽을 수가 없는 거다. 나는 극장 개봉했어도 흥행은 별로 못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은 얘가 올해 영화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네. 최악의 영화 얘기한 것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 더 콰이어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런 풍이에요. 훨씬 더 졸작인데 진짜 참지 못해갖고 내가 모니터링 하다가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틀어준 거 아니냐고. 흥행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쫄딱 망했어요. 1000명도 못 모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 쪽 공포 영화들 중에서 추작인 것들이 몇몇 개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국제영화제 같은 데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부천영화제 리뷰를 보지는 못했지만 바바둑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호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극장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뭐. 클래식한 호러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거 봐도 되냐고, 나중에 크면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잖아. 난 그 대사가 두 가지로 의미가 깊었어. 뭐냐면은 이 엄마는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ADHD 증후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애는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직시할 수 없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장면만 두고 보면은 일반 애들의 엄마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를 가진 아이나 갖지 않는 아이 모든 부모한테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나중에 이것을 들여다볼 방법은 뭐 똑같이 겪어봐야지. 똑같이 겪어봐야 돼.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 공무원이 왔을 때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잖아.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담담하게 넘기는 걸 보면서 언젠가 바바둑이 다시 문을 열고 뛰쳐나올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무리도 굉장히 잘 매듭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이 영화에 시퀄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 만들면은 후속편을 만들지 않겠다. 아유 그럼 완전 이건 격떨어지지.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공포심에 휩싸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거예요. 아니 오늘만큼은 내가 한 줄 평에 자부심을 갖는 게 스트레스 공포라니까 이게. 4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추가하자면은 만약에 이 영화가 소름 같은 결말이었으면은 그 한국 영화 소름 있죠? 김명민과 장지영이 나오는 그거 보면은 김명민이 광기에 휩싸여서 장지영을 죽이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카오틱한 악령의 세계에서 자신이 혼돈에 빠져있다는 걸 사실을 절감하고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마지막. 그런 식의 결말이었으면 좀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서 그런 김명민 같은 결말을 맞았으면은
정말 크리티컬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너는 이제 진타 받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향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말을 냈고 그 마지막에 여운도 결코 그냥 사라질 여운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애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부터 힘들 거라는 게 눈에 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결말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 네.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괜찮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집에 지하실 조심하시고. 없어요 지하실이. 네. 저희는. 오늘 다뤘던 영화 바바둑이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과격한 표현이 있고 설마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아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넘겨 들으실 수도 있고 그냥 아우.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중간에 몇 가지 넣은 거기 때문에 자극적이었다면은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Let me in! 우리 말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네요. 결코 거짓은 아니다 우리 말이. 드립이었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플롯인데 옛날 영화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하우샤우셴 영화를 고르지 않을까. 네,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